전원의 삶이 로망이었던 성진은 드디어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평소 잦은 악몽과 가위 눌림으로 고생을 하던 그는 모든 게 도시의 팍팍한 생활 때문이라며 시골의 삶에 막연한 기대를 해왔다. 서울에서도 가깝고 시골의 정취도 있는 집을 구하려던 그는 이런저런 상황에 밀려 경기도 외곽의 산등성이에 있는 빌라에 들어가게 되었다. 전원주택도 아니고 빌라? 처음 집을 보러 갔을 때 아내 주아가 성진에게 물었다. 우리 돈에 이만한 데도 없어. 성진은 그렇게 둘러댔지만 자신도 썩 마음에 들진 않았다. 이전에 살던 비좁은 아파트를 세놓고 구한 집이라 다른 대안이 없었다. 이사하는 날 산등성이에 위태로이 서 있는 5층 빌라를 보고 딸 영지가 입을 떡 벌렸다. 뭐야? 비 오면 산사태 나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 성진은 영지의 입을 막았지만 불안한 기분이 들긴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았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 다른 입주민도 들어오지 않아 주위가 더없이 조용했다. 영지는 사람이 없어 무섭다는 얘기를 간혹 했지만 오히려 성진은 만족스러웠다. 40년 넘게 차와 사람으로 복잡한 도시에만 살다가 한적한 곳에 오니 마음이 더없이 편했다. 그래서인지 이사 온 뒤로 악몽을 꾸는 일도 없어졌다. 한 번씩 가위에 눌리면 누군가 깨워줄 때까지 호되게 고생을 하는 성진은 이제 혼자 있을 때도 낮잠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서울에 있는 회사로 출퇴근하는 게 힘들긴 해도 퇴근 후의 평화가 모든 것을 풀어주었다. 아유, 그래도 엘리베이터가 있어 다행이네. 아내 주아는 산아래 마을에서 장을 보고 와서는 5층 집까지 장바구니를 옮기며 불평인지 안도인지 모를 말을 내뱉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와 딸 모두 시골 생활에 적응을 하기 시작했고 한층 두터워진 가족 생활에 만족했다. 시골의 계절은 도시보다 빨리 바뀌어 어느덧 겨울이 왔다. 영지는 방학을 맞았고 영지를 학교까지 실어 나르는 일에서 해방된 아내 주아도 휴가를 맞았다. 눈이 많이 오네. 성진이 거실 소파에 앉아 하얗게 마을을 뒤덮은 눈을 감상하는데 옆에 앉은 영지가 불쑥 아빠를 졸라댔다. 아빠, 만두 먹고 싶다. 오늘 같은 날 만두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근처에 만두 가게 없어. 성진은 별 생각 없이 대꾸했지만 영지는 계속해서 만두 타령을 했다. 얼마 전에 먹방 프로에서 봤는데 눈 오는 날 만두랑 쫄면 먹으면 너무 맛있대. 뜨거운 만두에 매콤한 쫄면을 감아서 먹는 거지. 성진은 들은 척도 않고 하염없이 내리는 눈만 응시했다. 아빠는 안 먹고 싶어? 아, 귀찮게 하네. 성진은 영지에게 신용카드를 내주었다. 먹고 싶으면 인스턴트라도 사다 엄마한테 해달라고 해. 마트에 가려면 산길을 따라 10여 분은 내려가야 했지만 생각보다 영지의 의지는 강했다. 정말 갔다 오려고? 영지가 두툼한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향하자 아내 주아가 한마디 했다. 눈도 오는데 애 혼자 보내? 괜찮아, 대낮인데 뭐. 그리고 나도 일요일은 좀 쉬자. 두 사람은 방학이고 나만 일하잖아. 성진이 소파에 벌렁 누워버리자 주아도 더 이상 잔소리를 않고 주방으로 갔다. 꼬박꼬박 졸다 깨다를 반복하던 성진은 불현듯 시계를 보았다. 왜 이렇게 안 오지? 1시간이 지나도 영지가 안 돌아오자 성진은 슬슬 근심이 되었다. 영지의 핸드폰은 소파 위에 놓여 있었다. 그러게 같이 좀 가라니까. 보나마나 마트 할머니하고 수다 떨고 있을 거야. 그런가? 동네에 하나뿐인 마트의 주인 할머니는 늘 대화가 고픈 사람이라 영지나 아내가 가면 한참 수다를 떨었다. 가끔은 고구마나 감자 같은 간식까지 주면서 붙잡아 두었다. 제법 재밌는 입담을 가진 할머니라 영지도 아내도 싫은 기색 없이 눌러앉곤 했다. 내가 갔다 올게요. 마침 식용유도 떨어졌고 어차피 갔다 와야 해. 엘리베이터를 탄 주아는 1층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에 정신이 팔렸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왜 이렇게 어둡지? 싸늘한 기운에 앞을 바라본 주아는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섰다. 엘리베이터 층 표시 등에 지하 2층이라고 찍혀 있었다.
지하층은 없는 건물인데? 놀란 얼굴로 다시 버튼을 누르려는데 엘리베이터 바깥쪽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나 여기 있어. 나 좀 도와줘. 분명 딸 영지의 목소리였다. 영지야, 너 거기 있어?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갈게. 주아는 영지의 목소리를 따라 빨려들듯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아! 주아의 비명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소리를 뒤로하고 스르륵.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자 텅 빈 엘리베이터는 5층으로 향했다. 집 소파에서 TV 리모컨 채널을 돌리던 성진은 딸에 이어 아내마저 오지 않자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아내가 나간 지 1시간이 넘자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 하지만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되지 않았다. 아무래도 안 되겠네. 성진은 서둘러 옷을 입고 딸과 아내를 찾으려 엘리베이터 1층 버튼을 눌렀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성진이 생각에 잠긴 사이에 엘리베이터는 1층을 지나 지하로 향했다. 뭐야? 놀란 성진이 1층 버튼을 반복해 눌렀지만 엘리베이터는 지하 2층에서야 멈춰섰다. 우리 빌라에는 지하가 없는데? 어리둥절한 성진의 눈앞으로 스르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적막한 어둠이 펼쳐졌다. 그는 빨려들 듯한 어둠의 두려움을 느끼며 굳은 듯 멈춰섰다. 여보, 절대 오지 마! 아빠, 제발 그대로 있어. 여기 오면 안 돼! 아내와 딸의 다급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두 사람 거기 있어? 어쩔 줄 몰라 하며 성진이 되물었지만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어둠 속 어딘가 아내와 딸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자 성진은 다급해졌다. 분명 영지와 아내의 목소리였어. 성진이 결심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나서려는 순간 굉음이 울며 덜컹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어어! 어둠 속에 반쯤 나갔던 몸이 반사적으로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왔다. 엘리베이터는 빠른 속도로 위를 향해 달렸고 순식간에 5층에 멈췄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 틀림없어. 경찰에 신고를 하자. 성진은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아빠 어디 다녀와? 여보, 얼굴이 왜 그렇게 파랗게 질렸어? 평온한 얼굴의 아내와 딸이 거실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성진은 뭔가에 홀린 듯 정신이 멍해졌다. 당신 꿈이라도 꾼 거야? 아빠 얼른 만두 다 식어. 성진은 자신이 정말 꿈을 꾼 건지 뭔가에 홀린 건지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무사히 집에 있는 아내와 딸을 보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극도의 공포감과 긴장감에 피곤했던 성진은 만두를 먹자마자 소파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함께 만두를 먹던 영지와 주아가 잠든 성진을 내려다보았다. 잠들었네. 그러게, 멍청한 녀석. 완전히 속았어. 드디어 지하에서 탈출했다. 우리 대신 그 속에 들어간 이 집 모녀는 고생 좀 할 거야. 고이 잠든 성진의 꿈속에 형체 없이 소리만 존재하는 아내와 딸이 나타났다. 새까만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그에게 절규하듯 소리쳤다. 아빠, 나 좀 꺼내줘. 여보, 우리 여기 있어. 가위에 눌린 성진의 몸이 소파 위에서 거칠게 진동하고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 그의 팔이 허공을 휘저었다. 괴로운 비명을 지르는 성진의 호흡이 점점 더 불규칙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이제 집안에는 그를 깨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